사건과 경우의 수. 자, 우선 사건이라는 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사건은 뭐 동전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뭐 숫자 공 뽑기 이런 것들이 사건이 되는 거야. 그때 경우의 수라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관찰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직접 다 생각을 한 거지.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는데 그 중에 짝수의 눈은 2, 4, 6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3이 되는 거고, 3 미만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1과 2가 나오는 2가지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1, 2, 3, 6까지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얘기를 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대.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수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이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4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주사위에서 2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 3의 눈, 그 다음 첫 번째 3의 눈, 두 번째 2의 눈, 첫 번째 4의 눈, 두 번째 1의 눈이 나오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4가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혜민이가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연필 1개를 사려고 하는데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연필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자, 연필값은 500원짜리 연필 1개니까 500원이거든.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자, 첫 번째 100원짜리 5개만 가지고 500원 지불할 수도 있고, 이제 100원짜리를 하나씩 줄여가는 거지. 100원짜리로 4개만 내고 50원짜리 2개를 내도 500원이 되죠. 100원짜리 하나 더 줄여서 3개 내면 50원짜리로 4개를 내야 500원이 되겠지. 자, 하나 더 줄여서 100원짜리를 200원, 2개만 내서 200원 만들면 50원짜리를 6개 가져야 500원을 지불할 수 있는데 50원짜리는 최대 4개까지만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겠죠.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건데 이 뽑은 한 장이 3의 배수이거나 또는 8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 일단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 6 2가지죠. 그 다음에 8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1, 2, 4, 8 4가지지. 자, 겹치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3의 배수 또는 8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자, 문제 보면 영훈이가 할아버지 댁에 가려고 할 때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렇게 기차는 3가지의 경우가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2가지의 경우가 있대. 자, 영훈이가 기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경우의 수는 기차 이용하는 경우의 수 3가지에 버스 이용하는 경우의 수 2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네, 그래서 답은 5가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3, 6, 9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4, 8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지.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각각 더해서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자,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2, 1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까지 이렇게 5가지 있겠죠? 겹치는 거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개 더해줘서 7가지 되겠지. 자, 이번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이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빵은 이렇게 3종류가 있고요. 음료수는 이렇게 2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빵이랑 음료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빵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까지 선택해야 사건이 끝나는 경우지. 이럴 때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빵도 고르고 음료수까지 골라야 사건이 끝나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면 분리해서 빵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음료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한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각각의 사건을 곱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빵도 고르고 음료수도 골라야 끝나는 거야. 끝나기 전까지는 경우의 수끼리 곱해준다. 그래서 6가지. 자, 예제 6번. 승우는 2종류의 티셔츠와 3종류의 바지를 가지고 있다. 승우가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이 사건은 티셔츠도 고르고 그리고 바지까지 골라야 끝나는 사건이죠. 그러면 티셔츠의 종류 2가지와 바지의 종류 3가지를 곱해서 전체 6가지다. 좀 되겠지? 그 다음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자, 그러면 동전은 뒷면 나오고 그리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와야 끝나는 사건이니까 분리해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동전 하나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 주사위 하나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소수는 2, 3, 5까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체는 3가지다. 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훈의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은 여기 4가지. 서점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3가지일 때 서우가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이 사건은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 가고 그리고 학교까지 가야 일이 끝나는 거니까 각각을 분리해서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12가지 이렇게 되겠지. 8-2번도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2가지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그리고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가는 길이 1가지가 있어. 자, 이때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즉 B를 거쳐서 가는 방법과 두 번째,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지. 자,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은 분리해서 A에서 B로 가는 게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 A에서 C로 가는 건 1가지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건 사건이 끝난 거고 여기도 사건이 끝난 거야. 한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곱하는 거지만 사건이 끝난 경우의 수끼리는 더해줘야죠.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다? 7가지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걸 토대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사람이 만약에 4명 있어. A, B, C, D. 이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자, 이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4가지. A, B, C, D 4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4가지야.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채웠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3가지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람 채우고 나서 끝내면 여기까지니까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n명 중에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이죠.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가지. 한 명 오고 나서 나머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n-1가지. 그럼 n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게 자릿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n가지, 하나씩 줄어들지. 그래서 n-2까지 곱해주면 되고, 그렇다면 n명을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리가 n개니까 1까지 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다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 B를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웃해서 세워야 되는 애들부터 생각을 해줘. A와 B를 이웃해서 세워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A와 B가 이웃하게 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죠. A, B 이렇게 설 수도 있고 B, A 이렇게 설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이웃한 거지. 그래서 A랑 B를 일렬로 세웠어. 그게 2가지야. 일 안 끝났지. 곱하기, 그리고 A, B를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얘는 줄 세워서 붙여놨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A, B 붙여놓은 거랑 나머지 사람 C랑 D까지 해서 이걸 몇 명 취급하는 거야? 1명, 2명,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지. 자, 얘는 묶어놨으니까 얘를 1명 취급하면 3명이 되고, 그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3이 1이죠. 그래서 A, B를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다 곱하면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묶여있으니까 이걸 1명으로 취급해서 C랑 D랑 줄을 세우면, 자, 이렇게 A, B를 묶어놨으니까 A, B랑 C랑 D랑 일렬로 세울 때 얘네가 붙어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B가 이웃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 취급해주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볼게. 서로 다른 종류 책 6권이 있다. 6권 중에서 2권을 골라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 자, 6권 중에 2권을 골라서 책꽂이에 세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책꽂이가 있을 때 2권을 일렬로 세울 거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죠. 책 하나 꽂았어. 그 다음에 5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6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 6권 중에 6권을 모두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6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하나 줄어들어서 5가지. 이렇게 해서 6번째는 한 권만 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720가지. 자, 이 문제는 다 풀어볼게요. 세훈이네 조 5명의 학생이 교내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 할 때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죠. 이어달리기 순서 이렇게 나오면 A 다음에 B 띄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그 다음 E 띄면 되니까 결국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 4, 3, 2, 1 120가지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종류의 빵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미나, 진이, 현영이에게 각각 하나씩 주는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3개를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일렬로 줄 세우면 되겠지. 일렬로 줄 세우면 첫 번째 있는 빵을 미나한테 주고, 두 번째 있는 빵 진이, 세 번째 있는 빵을 현영이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7개 중에 3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210가지가 되겠죠. 자, 한 명의 선생님과 상진, 지연, 혜민, 현아
그러니까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이 정중앙에 서는 경우의 수, 지금 선생님 한 명을 포함해서 학생 4명이니까 총 5명이 설 건데 선생님은 정중앙에 서야 된대. 그럼 선생님 자리는 고정이죠? 그럼 학생 4명만 일렬로 세우면 되겠지?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4, 3, 2, 1 몇 가지? 24가지 되겠지. 자, 그 다음 A부터 F까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6장을 일렬로 나열할 때 2가 적힌 카드를 맨 뒤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 2가 적힌 걸 맨 뒤에 나열하면 나머지 5개만 2를 제외한 A, B, C, D, F만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 얘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5, 4, 3, 2, 1이 돼서 120까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모님과 형, 누나, 종수가 일렬로 될 때 부모님이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 그럼 이게 총 몇 명이에요? 2명, 3명, 5명이지. 자, 그럼 부모님은 양 끝에 서야 된대. 그럼 이 양 끝에 부모님이 서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죠. 아빠, 엄마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설 수도 있으니까 2가지. 안 끝났지.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3명이 일렬로 서야겠죠? 3, 2, 1가지. 그래서 전체 12가지. 자, 다음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으려고 할 때 부모님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부모님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이 2사람을 묶어. 그래서 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제외해서 4명이 더 있으니까 부모님을 1명 취급해서 총 5명이 일렬로 서면 되죠. 그러면 이 자식 4명과 부모에서 이 부모는 우리가 묶어놔서 1명 취급했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웃 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얘가 120이니까 24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민석, 시연이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 일렬로 설 때 민석이와 시연이가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민석이랑 시연이 먼저 줄을 세워요. 2가지죠? 그 다음에 이 2명을 한 사람 취급해. 그럼 사람이 2명 더 있지? 그러면 1명, 2명, 3명을 이제 일렬로 줄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12가지. 그 다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여학생이 이 3명인데 이 3명을 먼저 줄을 세워. 6가지죠. 그렇게 줄을 세워서 한 명으로 생각해. 그 다음 남자가 4명이 더 있지. 그럼 이제 여자 3명을 한 명 사람 취급해서 총 5명이 있다 생각하고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면 돼요. 그게 뭐예요? 5, 4, 3, 2, 1 여기까지 하면 끝났죠 사건이. 그래서 6 곱하기 120이니까 720까지. 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첫 번째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2장을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사하면 돼요. 여기가 10의 자리 숫자고 여기가 1의 자리 숫자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요. 하나가 뭐 오면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하나 줄어들겠죠. 2개 다 채워야 일이 끝나니까 곱해서 30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두 번째에는 짝수의 개수래.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가 있을 때 1의 자리 숫자에는 짝수 2, 4, 6 3개 중에 하나만 와야 돼요. 그쵸? 그 3개 중에 하나가 오고 나머지 5개의 숫자 1, 3, 5까지 포함해서 5개의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를 채우면 이제 2자리 짝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15가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근데 자연수를 만들 때 뽑을 수 있는 숫자 중에 0이 있을 땐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0부터 5까지 이렇게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그랬어. 자, 그럼 여기가 100의 자리수, 여기가 10, 여기가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근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0의 자리 숫자에 0이 오면 이게 3자리 자연수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3자리일 때 3자리 수라고 하면 이 맨 앞에 100의 자리 숫자는 0이 올 수 없고 1부터 5 중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하나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0까지 포함해서 다시 5가지가 된다는 거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뭐 하나 왔어. 그럼 또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다 채워야 1이 끝나는 거니까 곱해서 100가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0부터 4까지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100의 자리수, 11의 자리수 다 채워야 되는데 100의 자리 숫자에는 이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을 제외한 1, 2, 3, 4 중에 4가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원래대로라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쓴 숫자 제외하고 나머지를 찾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100의 자리에 쓰인 숫자도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도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100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자격이 같은 대표냐 자격이 다른 대표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뭐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이 한 명은 회장이 되고 한 명은 부회장이 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뽑히는 사람이 회장이고 두 번째 자리에 뽑히는 사람이 부회장이다. 그러면 똑같이 A랑 B를 뽑아도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는 거랑 회장 자리에 B를 뽑고 부회장 자리에 A를 뽑는 이 경우의 수는 다른 경우의 수죠. 같은 게 아니지. 이럴 때 이제 자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원래 우리가 5명 중에 사람 2명을 세워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듯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의 수도 있어요. 똑같이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그냥 청소 할 2명을 뽑는다고 해보자. 이러면 A, B 아까처럼 A, B를 이렇게 뽑으나 B, A를 뽑으나 그냥 청소는 A, B가 하는 거거든. 즉 자격이 같은 거죠. 이럴 땐 재료만 보는 거거든.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경우야. 이럴 때는 우선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이게 겹치거든. 중복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나눠줘야 돼. 지금 2명을 뽑았죠? 그러니까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자격이 같은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일단 그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 다음에 이거를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중복이 되는 경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A, B, C 3명이 있어. 이 중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A, B, B, A, A, C, C, A, B, C, C, B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뽑힌 사람과 두 번째 뽑힌 사람의 자격이 다를 때는 이게 각각이 다 다른 경우가 돼서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3명 중에 2명을 뽑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무조건 다른 경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6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갈 2명. 을 뽑는다고 하면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나,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아서 데려가나, 어차피 A, B 데려가는 거니까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그냥 CA 데려가는 거고 얘도 그냥 BC 데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같은 경우의 수를 뽑을 때는 3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일단 자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6가지를 세운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야 돼? 2명을 일렬로 세운 2 곱하기 1로 나눠야 사실은 3가지인 거잖아. 그쵸? 짜장면 먹으러 갈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아니고 3가지인 거야. 근데 그 3가지를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은 자격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3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이만큼 중복이 되니까.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준기가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는 모두 7명의 학생이 있대요. 7명 중에 회장,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첫 번째 줄이 회장, 두 번째 줄이 부회장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42가지가 되는 건데, 그냥 대표 2명이라고 하면 이건 자격이 같은 거니까 우선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놓고 그 중에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만큼 겹치니까 꼭 2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21가지다.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여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남학생 중에서 부회장 1명이랑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랬어. 자, 그럼 일단 여학생 중에 회장 1명을 뽑자.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일이 안 끝났지. 남자도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네. 근데 그 2명이 자격이 다르네요. 그러면 4 곱하기 3이 되겠죠. 첫 번째 뽑힌 사람이 부회장, 두 번째 뽑힌 사람이 총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6가지. 자, 그 다음 신영이가 포함된 10명의 학생 중에서 체육대회의 대표로 나갈 선수를 뽑을 건데 4명의 대표를 뽑는데 신영이가 반드시 포함된대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반드시 신영이는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러면 신영이는 뽑아놓고 신영이를 제외하면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신영이를 포함해서 10명이었으니까 신영이를 뽑아놓으면 이제 9명의 사람이 남는 거지. 이 9명 중에 나갈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격이 같은 거니까 9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우선 9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로 줄을 쫙 세워놓고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겹칠 테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뭐 도형 색칠하는 경우의 수 볼게.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3가지 색연필을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할 거래요. A, B, C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저 A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안 끝났죠. 곱하기 B에 칠하는 건 모두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A에서 칠한 거 1가지를 제외해서 2가지, 그 다음 얘는 또 하나 줄어서 1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2번은 A, B, C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 옆에 있는 영역이랑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A에 일단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있죠. 그럼 B에는 A랑 이웃한 영역이니까 A에 색칠한 거 하나 제외해서 2가지가 되겠지. 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B에 색칠한 색 하나만 빼면 되는 거죠. 3가지 중에. 그래서 얘도 또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더 해볼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총 4개의 물감을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한대. A, B, C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A에 칠하는 거 4가지. 모두 다른 거 칠해야 되니까 여기 색칠한 거 하나씩 빼니까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가지. 자, 그 다음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검정색 총 4개의 페인트를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을 칠할 건데 A, B, C, D 영역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색칠해도 되는데 이웃한 영역이랑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대요. 그러면 A에 일단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지. 빨강, 주황, 보라, 검정. 그 다음에 B에는 A랑 붙어 있기 때문에 A에 색칠한 한 가지를 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C에 색칠할 수 있는 건 A에 칠하고 B에 색칠한 거 빼야겠지. 왜냐면 C는 A와 B 둘 다 이웃하거든.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개를 빼서 두 가지. 이러면 D에 색칠할 수 있는 것도 A에서 칠한 거, C에서 칠한 거 두 가지를 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가지. 그래서 4, 3, 2, 1을 곱해야겠지? 그럼 48가지. 자, 그 다음 선분 또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이렇게 한 원 위에 A, B, C, D 4개의 점이 있어. 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A, B, C, D 4개의 점 중에 점 몇 개만 선택하면 돼? 2개만 선택해서 연결하면 선분이 생기죠?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야. 즉,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2개를 뽑았을 때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아니야. 왜냐면 A, B 점 이렇게 줄 세운 거랑 B에 이렇게 줄 세운 거랑 그냥 선분 A, B를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 점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기 때문에 꼭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선분은 6개가 나온다. 자, 그럼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이 4개의 점 중에 점 3개만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먼저 뽑아서 일렬로 쭉 세워. 근데 일렬로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ABD 이렇게 뽑은 거랑 ADB 이렇게 뽑은 거랑 BAD, BDA, DAB, DBA 이거는 그냥 꼭지점 ABD를 연결한 삼각형을 만든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 6가지가 전부 다 꼭지점이 ABD인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가지가 돼야 돼. 즉 6개씩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얘를 세 점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3의 1로 꼭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자, 정리. 4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우선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 그게 4, 3이죠. 근데 사실 얘는 순서가 상관없어. 따라서 뽑은 3점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삼각형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원위에 서로 다른 6개의 점이 있다. 자, 이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A. 그럼 선분은 자, 6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단 일렬로 세워. 하지만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2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겹치게 된다. 그래서 15개. 그 다음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하면 B는 6개 중에 일단 3점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 하지만 점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서 똑같은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3의 1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20가지 더하면 35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